네, 안녕하세요. 더 준비 좋은 ERP 사업 부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ERP10에 대해서 좀 제너럴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각 모듈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급변하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 ERP10의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를 했다면 오늘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어떤 기업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ERP10의 소개에 앞서서 국내 최고의 IT 개발사이죠. 삼성 SDS에서 RPA 솔루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ERP10의 회계와 인사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 SDS의 김우조 프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삼성 SDS의 RPA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프로님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성 SDS에서 저희 RPA 솔루션인 브리티 RPA에 대해서 이제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RPA를 도입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적용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고객사에 맞는 적합한 RPA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지원을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ERP10은 삼성 SDS의 RPA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RPA들하고 다 연계성이 있어요.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삼성 SDS의 솔루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프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워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크게 4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디지털 워커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인 RPA, 그리고 나아가서 그 RPA의 한 종류인 삼성 SDS가 개발해서 현재 다양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브리티 RPA라고 하는 저희 제품군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그 브리티 RPA가 적용이 되었던 사례 및 실제로 고객사에서 도입을 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축이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RPA를 도입을 했을 때에 실제로 그 RPA를 사용하시는 일반 유저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간략한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시가 되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시 퇴근을 위해서 자기 본인 자리를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업무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지만 그 다음날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브리티 RPA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4가지 꼭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디지털 워커 부분입니다. 그럼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컨셉이 과연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제 화이트 칼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1970년대 때 정부와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흔히 사람이 직접 그 지식을 보유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화이트 칼라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주류를 이루었다면은 2000년대 들면서 IT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하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PC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그 시대를 대변하는 플랫폼 워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자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2020년부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빅데이터, AI와 같은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워커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를 디지털 워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워커, 화이트 칼라와 플랫폼 워커와 이 디지털 워커의 차이는 앞에 두 워커들은 독자적으로 사람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디지털 워커는 독자적인 생존보다는 사람과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업무 환경에서는 사람과 AI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워커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디지털 워커가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부분을 보면은 최근 이제 세계적으로 생산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를 하다 보니 업무 복잡도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제품의 수명직은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커버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업무는 이만큼 남아있고 시간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또는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어시스턴트로 저희들이 디지털 워커라는 컨셉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사람과 디지털 워커가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향후 한 3, 4년 이내에는 반반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앞에 2020년 케이스처럼 사람이 한 20% 또는 그 디지털 워커가 80%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워커 컨셉은 그 산업의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이제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워커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RPA라는 컨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어인데요. 디지털 워커기 사람 그 워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인 브레인, 이제 머리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영역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손과 발에 해당하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 RPA는 그 중에서도 손과 발에 해당하는 즉 정형화된 규칙과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티 RPA라고 하는 저희 삼성 SDS에서 2019년도에 출시해서 약 200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납품, 운영 중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P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화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PC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가공한 후에 필요한 시스템에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판의 레포팅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정 수신인에게 메일로 보고하는 그런 컨셉의 업무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과 룰이 완벽하기만 하다면은 그 기존에 우리들이 이제 맞닥뜨렸던 휴먼 에러는 제로로 수렴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사람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로봇은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배 이상. 하지만 사람이 8시간 내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과장해서 5배 이상의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RPA를 이제 도입하기 전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 운영 중이신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또는 이제 그 RPA가 하는 것처럼 A라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B라는 시스템에 전달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의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려면 A, B 시스템 둘 다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 시스템에다가 특정 기능만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거나 뭐 비용을 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RPA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보다 저렴한 투자 비용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브리티 RPA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RPA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수행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열고 그 이메일 안에 있는 첨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양식을 화면에 입력하거나 또는 뭐 카피 페이스트하고 데이터를 어떤 규칙 기반으로 해서 추출을 해내고 추출된 데이터를 어딘가 업로드하거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RPA를 통해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RPA를 순수하게 RPA만 도입을 하는 퓨어 RPA 컨셉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AI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그 풀 오토메이션, 즉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컨셉까지 진화를 하게 될 것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저희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해서 실제로 앞단에서는 사람과 메신저 챗봇이 소통을 하고 그 소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백단에서 RPA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은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하는 이제 단계가 있고요. 이제 퓨어 RPA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는 영역으로 RPA가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는 영역인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은 뭐 챗봇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그리고 TA 같은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술과 결합을 한 형태에서 RPA가 돌아가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이 있게 되고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AI 기술 덕택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이제 어널리틱스 기술이 발달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추론과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풀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진화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현재의 기술 발달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먼 미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곧 저희들이 이런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는 저희들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자랑만 해서는 사실 또 별로 신뢰감이 안 가실 것 같은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에 이제 2년 연속 등재가 되었었고요. 올해도 역시 등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등재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솔루션 유일하게 이제 3년 연속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GS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과 같이 국내에서 주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즉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내외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좀 이름이 알려지고 있느냐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 컨셉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적인 UI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 친화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RPA만 하는 게 아니고 챗봇도 다루고 있고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어널리틱스 같은 영역도 저희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현재 출시해서 활용 중에 있다 보니 하나의 공통 플랫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군이어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 형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AI 서비스와 결합이 쉽습니다. 아울러 도전 ERP, SAP ERP와 같이 기본 기관계 시스템 ERP, SCM, PLM과 같은 좀 약간 무거운 그런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사용하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RPA를 적용할 때 큰 부담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모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업무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그 업무들이 실제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등록이 되는 자동화 업무들을 개발을 하는, 즉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RPA가 돌아가려면 만드는 솔루션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솔루션이고요. 그럼 여기서 디자이너에서 만든 자동화 업무가 서버에 등록이 되고 이 서버에서는 스케줄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봇으로 명령을 하달하게 되면은 이 봇은 정해진 시간에 스케줄링 정보에 기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RPA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실제로 사용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서버 자체를 고객사의 유닉스 장비에다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타입이 있고요. 이 서버를 고객사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SD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컨셉이 저희들이 SaaS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또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규모를 좀 작게 시작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처음부터 서버가 필요 없이 우리는 디자이너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어텐디드 봇, 저 컨셉으로 해서 약간의 데스크탑 버전 형식으로 쓰시겠다고 하게 되면 또 그런 식의 오퍼링도 가능합니다. 또한 타 외산 솔루션 대비해서 저희들은 연구 라이센스 체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퍼링이 가능하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티 RPA가 아주 개발도 편하고 사용하기가 쉽고 연기가 쉽고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그런 이제 약간 좋은 말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적용했던 사례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제품 출시가 되면서 사실 대외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1인 1 RPA라는 컨셉으로 해서 SDS 직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7,000여 건의 자동 업무를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돌려봤더니 270만 시간 이상의 연간 실수 절감 효과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해당 내용들이 한번 신문에도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된 바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영 관리 분야라던가 재무 분야, 구매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봤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삼성 관계사,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삼성전기와 같은 모든 삼성 관계사에 해당 제품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 분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켓시어를 독보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은 이제 다른 일반 제조 기업과 다르게 한국형의 어떤 특별한 이제 그 웹 환경이라던가 이제 IT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가장 잘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브리티 RPA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공과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를 이제 제조 서비스 영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T 서비스라든가 의료 제약, 일반 제조, 서비스, 또 대학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브리티 RPA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0여 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저희들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200개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저희가 한 50여 개의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이 RPA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영업 활동을 하고, 실제로 고객들이 구축을 하셨을 때 그 구축에 따른 개발을 지원을 하고, 나아가서는 고객이 보다 더 RPA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컨설팅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더존 ERP 쪽에서 웨비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존 ERP를 활용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해외 공장의 생산 현황을 더존 ERP 통해서 받아보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사는 생산 현장이 이제 글로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네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더존 ERP 이 제품의 시작부터 다시 해주시죠. 네. 여기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게 더존에서 진행하시는 웨비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존 사례가 적용이 된 케이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더존 ERP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고객사는 해외의 다양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생산 기지에서는 더존 ERP를 도입 쓰고 계시지만은 또 다른 생산 기지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엑셀로 작업을 해서 생산 현황을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메일로 발송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취합을 하고, 결국 본사에 있는 누군가는 각 생산 공장에 있는 현황들을 다 취합 정리한 후에 C레벨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직원이 매일 하루에 10분씩 투자를 해서 매일같이 월 20회를 하니까 한 2,400분 정도의 1년 동안 그쪽 업무만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RPA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더니 봇 한 대를 가지고 똑같이 매일 월 20회를 진행을 하는데 시간은 4분, 즉 2.5배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작업 시간이 한 960분 정도가 소요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줄어들어서 좀 작업이 빨라졌다는 것도 하나 이제 메리트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의 이제 삶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 자체가 매일 아침 7시 내지 8시에 C레벨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사실 그분은 매일 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해서 뭔가 좀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누군가를 선임을 해서 그분이 또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RPA는 그 담당자의 휴가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분의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그분은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느꼈던 어떤 그런 좀 약간의 속박된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해방이 되어서 좀 여유 있게 그 아침 시간에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다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레이션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구도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얀마 생산 현황 취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 공장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존 ERP에 접속을 해서 각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그날의 일일 생산 현황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ERP에서 필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추출된 데이터는 이제 엑셀로 내려받게 됩니다. 그 ERP에서 엑셀로 내려받고, 그리고 이 A라는 생산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은 특정 폴더에다가 다 담아두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B라고 하는 ERP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고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내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당 ERP를 쓰지 않는 공장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메일로 누군가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본사의 담당자는 그 메일을 열어서 그 메일 안에 있는 첨부 파일을 확인한 후에 그 첨부 파일 또 내용을 똑같이 아까 앞에서 ERP에서 다운받았던 그 파일에다가 계속 엎어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판의 엑셀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그 A, B 공장 두 군데에 대한 생산 현황이 취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생산 취합 현황을 관련된 담당자 또는 C레벨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셨던 것처럼 엑셀 내에서도 뭔가 막 급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엑셀에서 매크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엑셀에 쓰는 그 매크로 당연하게 RPA가 다 따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RPA의 컨셉을 저희들이 이제 매크로라는 컨셉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움직이는 컨셉이라면은 RPA는 그 솔루션과 솔루션 또는 솔루션과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컨셉의 새로운 좀 확장된 그 매크로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저희 SDS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HR 쪽으로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 내부적으로 또 총무팀 또 인사팀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주말 동안 어떤 좀 약간 위험 지역, 이제 그 감염에 취약한 지역을 다녀오진 않았는지, 내지는 그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 중에서 뭐 열이 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직원 본인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취합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레이션이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고객들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RPA라고 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그 자동화 업무들을 구축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RPA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자동화 업무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업무를 먼저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발굴을 했을 때 과연 얘가 자동화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도 추가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의사 결정은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의 전문 컨설턴트가 지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업무가 이제 선정이 된다면은 그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설계라든가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또 에자일 방식을 택해서 실제로 초기 분석에부터 개발까지 이제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를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관련되는 그 실제로 그 운영하실 조직에다가 해당하는 내용들 다 넘겨드리게 되고,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그 생성된 자동화 파일만 넘겨드리는 컨셉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고객 측에서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고객 사에 따라서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 계약을 저희 아까 말씀드린 50여 개 파트너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사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진행을 못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매월 3주차 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급, 중급, 운영자 교육이 있는데요. 초급 교육 같은 경우는 매월 3주 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짝수 달에는 어느 정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 그리고 홀수 달에는 이제 개발 경험이 없는 비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같은 강사분이 설명을 하실 거긴 하지만, 개발자들은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어떤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활용도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RP에다 적용을 했을 때 보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개발자용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급 교육은 교벌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소개를 드릴 때에 이번 달에는 개발자용 기본 교육과 중급 교육을 같이 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britworks.a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저희 RPA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 컨텐츠라든가,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웨비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웨비나 자료들, 아울러서 실제로 저희가 그 다양한 고객들에게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고객 측의 어떤 그런 동의, 이제 그 허락 정도에 따라서 좀 레벨을 차등화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다른 고객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본 마켓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봇이라고 하는 게 실행하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인사 쪽에 뭔가 코로나 문제를 체크를 하는 그런 봇이 있다면은 그런 봇들을 이 본 마켓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편집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루션 벤더사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24시간 365일 고객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선에서 저희 SDS 글로벌 고객센터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선으로 해서 저와 같은 이제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솔루션 자체의 어떤 기능 개선이라든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 전문 개발자가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SDS는 이 RPA를 위해서 한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산 솔루션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저희가 백그라운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 질문 한 가지만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고객사분들께서도 RPA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도입 비용이라던가 구축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더존 ERP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더존 ERP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들이 뭐 특정 RPA, 이 RPA 자체가 특정 시스템의 어떤 뭐 호환성이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RPA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객체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된다면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더존 ERP에서도 충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오퍼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SaaS 타입으로 쓰시느냐, 또는 서버 없이 쓰시느냐, 그 세 가지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서버 하나에 이 디자이너와 봇이 멀티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초반부터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이너와 봇을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서버 하나, 디자인 하나, 봇 하나 하면 솔루션 가격은 이제 2천만 원에서 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aaS 타입으로 해서 클라우드 타입을 쓰신다면은 서버 하나, 디자인 하나, 봇 하나가 한 1,0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서버 없이 쓰시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500만 원에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 자동화 그 개발 업무를 레벨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에 하 정도 레벨은 사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교육을 하시게 되면은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 레벨에 있는 자동 업무들은 직접 하시면 되니까 별도의 추가 개발비는 들지 않는데, 중급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 되는 것들, 그 중급 이상이 되는 것들은 사실 이틀 교육을 가지고는 커버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 그 50개 그 파트너사의 뭐
파트너사도 약간씩 좀 개발 단가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초급 개발자 기준으로 했을 때 1멤버스당 한 900만 원 정도 수준 또는 1000만 원 수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게 되면은 보통 기존의 고객들을 봤을 때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과제를 이제 진행을 초반에 하시길 원하고 거기서 좀 더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더 확대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뭐 4, 5개 정도 과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중급 기준으로 한 과제도 한 1멤버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 4, 5멤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그 4, 5멤버스를 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투입을 하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 자체가 보통 2달에서 한 3달 정도 내에서 적용이 되는 컨셉으로 많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RPA는 사실 딱 뚜렷하게 ROI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고객사분들께서 대략 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렇게 ROI를 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개발이 끝나면 바로 ROI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그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할 때에 한 건당 10분씩 걸렸던 거를 RPA를 돌리게 되면은 6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20분에서 8분 확인이 가능한데 그 물리적으로 정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던 것 대비 즉 사람이 하던 업무가 만약에 뭐 1년에 한 1000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있다면은 RPA를 도입을 했을 때 만약에 200으로 줄었다. 그러면 800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800시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좀 포커싱하는 부분은 이런 정량적인 효과보다는 사실 정성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 정말 그 다른 업무 쪽으로 보다 창의적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업무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평가를 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RPA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저희 삼성 SDS에 직접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우리 프로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ERP10의 회계와 인사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라면 더존 ERP10에 주목하십시오. 이 놀라운 ERP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존이기에 가능한 안정적인 도입부터 빈틈없는 관리까지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ERP, 그 이상의 진화, ERP10, 더존.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 ERP10의 회계와 인사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ERP10 회계 모듈에 대해서 ERP 사업본부의 김동민 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김동민 과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RP 사업부문의 회계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민 과장입니다. 현재까지 ERP IU 10 회계 모듈을 한 100여 개의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김동민 과장님께서 ERP10 회계 모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ERP10 재무회계 FI 모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I 모듈에는 크게 재무회계, 자금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로 파트를 좀 나눠 놓았고요. 첫 번째 재무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기능 구성도입니다. 기준정보, 총계정 원장, 매출채권 매입채무, 고정자산 모듈을 좀 재무회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큰 틀 하위 버전으로는 회계 기준정보와 총계정 원장의 하위 전표관리, 장부관리, 결산관리, 재무제표관리, 그리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하위에는 매출채권 관리와 매입채무 관리, 충당금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고정자산 관리에는 고정자산 관리와 건설 중인 자산 관리, 자산 시뮬레이션, 국고 보조금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ERP10 시스템에서는 이 건설 중인 자산과 자산 시뮬레이션, 국고 보조금 관리가 개별 파트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하위의 부문들 중에서도 일반 부문과 특화 부문을 나눠 놓았고요. 그 중에 특화 부문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양식 통합, 개별 회사별 관리와 증빙 유형별 분계 속성 정의전표 템플릿화, AR, AP 건별 잔액 관리, 자산 취득, 변동, 매각 폐기 일괄 처리,
감가상각 시뮬레이션 및 비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양식 통합 개별 관리이고요.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고 기업 간의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인 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패키지 기준 양식을 ERP10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표와 같이 재무제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각 개별 회사의 신규 양식 또한 제작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 유형별 분계 속성 전표 템플릿화입니다. 대량 전표, 반복 처리되는 결의 유형을 등록하여 분계 유형을 정의하고 자동 전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입 결의서, 비용 결의서, 자동 처리, 그다음 증빙 유형별 세부 분계 정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R/AP 건별 잔액관리 및 연령 분석이고요. 계정 등록의 반제 여부 설정값을 참조해서 채권 채무 원인 전표별 건별 잔액 발생 정보를 생성하고 반제 처리 시 잔액 계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전표 기준으로 반제를 하고 정확한 잔액 관리를 통한 채권 채무별 연령 계산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변동, 매각 폐기 일괄 처리입니다. 자산의 등록, 변동 관리를 기본적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해당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변동 내역 또한 매각, 폐기, 자본적 지출 등 변동 내역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감가상각 시뮬레이션 및 비교 관리를 통한 자산 코드별 상각 방법, 내용 연수를 수정하고 감가상각비 금액을 변경, 부가장보인 비용센터 프로젝트별로 수정을 해서 귀속 대상을 변경하고 시뮬레이션 대상을 선정 및 버전별 현황을 대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모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기능 구성도를 보면 자금 기초 설정, 자금 수지 관리, 자금 운용 관리, 자금 조달 관리, 어음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구현 기능의 부문으로 봤을 때 특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었고 특화 부문인 거래처별 계좌정보 신청 승인 관리, 은행 계좌거래 내역 실시간 연계 전표 구현, 법인카드 거래 내역 실시간 연계 전표 구현, 금융상품 결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처별 계좌정보 신청 승인 관리입니다. 거래처 계좌 등록 프로세스의 신청, 승인 권한을 분리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고 거래처 등록 시 처리 단계를 분리하여 통장 사본 등 첨부 파일 관리, 주요 거래처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전표 입력 시 사용이 되고 보시는 장표 흐름과 같이 최종 자금 집행 프로세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은행계좌 거래 내역 실시간 연계 전표 구현입니다. CMS 벤사와의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해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계정의 수금에 대한 입금 반제 처리 또는 반제를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분할 처리 기능이 이전 하위 버전과는 다르게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은행 거래 정보 실시간 연동 환경 설정을 통한 계좌별 전표 붕괴 정보 설정을 하고 실시간 입금 정보 전표 처리를 프로세스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거래 내역 실시간 연계 전표 구현입니다. 앞에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 CMS 벤사를 통해 법인카드 내역을 인터페이스 받아 전표 처리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별 분계 정보 설정이 가능하면서 ERP 환경 설정 값으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 값에 따라 법인카드 거래 내역 화면이 버튼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카드를 사용하는 부서, 사용자별로 권한 설정을 통해 보고자 하는 정보를 통제, 허용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 시점 금융상품에 대한 유동대체, 외화금융상품의 결산 전표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기관 비용, 유동성 대체, 외화평가의 금융기관 손익 계산, 유동성 대체, 외화평가 계산의 처리 자동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의 기능 구성도를 보면 영리예산의 예산 기초 설정과 예산 신청, 예산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비영리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영리 예산에 해당하는 기초 설정부터 예산 편성, 집행, 장부, 현황, 예결산서까지 이전 하위 버전이랑 다르게 특화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관리에서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특화 부문에 해당하는 예산 부서별 사업계획별 계정별 다차원 편성과 예산 부서별 전표 결의 부서 권한관리, 예산 계정별 전표 회계 계정 권한관리, 예산 조정 및 배정관리, 그리고 비영리 예산에 해당하는 품위서 원인행위 결의서 예산 실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틀과 같이 예산 부서별 사업계획별 다차원 편성이 가능합니다. 각 기업별 예산관리 정책에 의해 시스템의 설정, 세팅 후 예산 편성, 집행, 각 예산 계정의 설정에 의한 통제와 예실대비 현황 각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의 경우 각 기업의 예산관리 업무 분석을 통해서 기준정보 세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부서 예산계정 2차원 편성, 예산계획 추가에 따른 3차원 편성, 최적의 예산 편성 방안을 구현할 수 있고요. 다음 장표에 보면 기존 정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부서와 결의부서, 예산계정과 회계계정 설정을 통해 예산 집행 처리 권한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부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 계정의 뎁스 수준의 다양화를 구성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 및 배정 관리입니다. 예산 조정의 경우 추가, 전용, 2월의 구분별 신청 처리를 하며 배정 단계의 사용 여부는 환결 설정 유무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산 부서별 예산을 증액, 감액하거나 타 부서, 타 계정의 예산을 전용이 가능하고, 신청 변경한 히스토리는 예실대비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실대비 현황의 최초 편성 예산에 조정 증감, 전용한 예산을 가감해서 실행학 금액으로 보여주고, 집계된 내역을 차감하여 예산 잔액과 집행률을 볼 수 있는 현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위서 원인행위 결의서 비영리 예산 실적 관리입니다. 일반 영리 회사와는 다르게 비영리 법인의 경우 예산 중심의 회계 업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정부 산하기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재단 등을 예로 들 수 있고요. ERP10 하위 버전의 경우 비영리 예산의 개념이 없었고, 원인행위 등록을 하고 전표 처리하는 심플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었다면, ERP10은 선행 업무인 품위서를 등록하고 원인행위 등록, 결의서 및 전표 처리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의 기능 구성도이고요. 크게 부가가치세 관리, 원천세 관리, 법인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는 다음 파트인 인사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고요. 부가세의 경우 주요 서식, 기타 부속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핵심 구현 기능에 해당하는 부문의 특화 부문인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일괄 처리와 부가세 신고 항목별 전표 서식 자료 대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검증, 업무용 차량의 전자 운행 기록부 관리, 접대비 관련 접대 증빙 내역 전표 연계 관리와 지출 증명 서류 수치 합계표 전표 연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전자신고 일괄 처리입니다. ERP에 입력된 부가세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 기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마감 후 전자신고 파일을 로컬 PC에 생성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파일 업로드한 다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더존 프로그램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도 가능하지만 모든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부가세 신고 항목별 전표 서식 자료 대사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출 매입 자료의 원천 데이터 추적 기능을 구현하고 신고서와 부가세 전표, 그리고 거래처별 상세, 매입 매출장, 그리고 관련 서식 자료에 해당하는 사중 대사를 통한 집계 금액 검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신고 자료 대사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면서 홈택스 연계, 전표 처리 납부 정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검증입니다. 홈택스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스크래핑하여 검증 및 전표 처리와 국세청 데이터와 ERP10 자료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누락 방지 및 세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관련된 내용으로 접대비, 지출 증명 서류 수치 합계표, 그다음 업무용 차량 비용 명세 관리입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전표를 입력하면서 부가도움창인 팝업창의 값을 입력을 하면 접대비 지출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지출 증명 서류 수치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작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에 대한 의무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지출 증명 수치 합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정 서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용 차량 관리 명세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성급 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RP10에서는 업무용 차량 비용 명세서를 법인 차량 비용 처리 시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이기 때문에 법정 서식에 맞게끔 작성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김동민 과장님께서는 회계 모듈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특화 기능들이 ERP10만의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큐브나 ERP, IU 고객님들께서 ERP10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저희 쪽에 문의하시고 실제로 시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 김동민 과장님께서 방문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ERP10의 인사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늘 제로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끝없는 도전으로 성공에 다가갔으며 위대한 발명으로 앞선 시대를 열었다. 더존이 그래온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일을 만나 가장 혁신적인 10의 탄생. 더존 ERP10 가장 진화된 플랫폼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합니다.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더존 ERP10.
네, 다음은 저희 ERP10의 인사 모듈에 대해서 저희 ERP 사업본부의 이정문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정문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RP 사업본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ERP10 인사 모듈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도전 ERP10 인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RP10의 인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채용관리, 인재 육성, 급여관리, 출장관리, 그리고 기능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R의 개요입니다. 자, 인사관리는 크게 인사관리, 급여관리, 채용관리, 인재육성, 성과관리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사후관리는 각각 앞에 있는 이 관리 모듈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개인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사후관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흰색 부분은 기존에도 ERP에 IU에 적용되어 있던 부분이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하늘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ERP10에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HR 업무 흐름도입니다. HR 업무 흐름도는 채용부터 급여를 끝난 다음에 회계 전표 연동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외부 채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채용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 발령 등록을 이용해서 사원 등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원 정보를 가지고 평가, 교육, 근태,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부분은 평가 기준을 등록하는 평가 기준부터 업적평가, 영역평가, 다면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업적평가, 영역평가, 다면평가의 최종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징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승진관리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승진관리가 끝나면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발령을 진행을 합니다. 인사 발령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일할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급여를 계산하면 퇴직금, 연말정산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관리는 정원관리와 조직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조직관리는 현재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조직을 직접 합병, 분할, 생성,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고 그 기능이 확정이 되면 부서라든지 사업장에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자, 인사관리는 사원정보 등록에 있는 사원정보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인적사항과 급여 기초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부서에 대한 코드와 인사에 대한 코드, 인사의 코드는 직위, 직급, 직책 등 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직급 체계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인사 환경 설정에서는 사업원에 대한 체번이라든지 필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원 관리라고 해서 사번을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1 매핑으로 통합사원이 생성이 됩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근태랑 급여가 연결되고 인원 현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과 사원 정보 관리에 대한 화면 구성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고용 구분별로 메뉴 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사원 등록 정보와 일용직에 대한 일용직 사원 등록의 메뉴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를 보면 상단에 사원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과 하단에 사원의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급여 기초, 인적 사항, 추가 정보, 조회 사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탭별로 기타 정보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사항은 입력이 아니라 인사 발령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화면단에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이 사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발령 관리입니다. 자, 발령은 부서 코드와 인사 코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발령이 났을 때 인사 발령 등록에서 발령 전 정보와 발령 후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한 후에 발령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원 등록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에서 일할 계산,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에 대한 일할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령 관리에는 상태를 보시면 발령과 미래 발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잡등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해당하는 발령 일자를 등록을 해 놓으면 해당하는 일자에 자동으로 발령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관리는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때 조직 도표도와 화상 조직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령 후 조직을 합병, 분할, 생성,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태 관리입니다. 근태 관리는 먼저 캘린더 정보 등록을 이용을 해서 1년에 대한 달력을 먼저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별 근태 등록과 일출결 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사원별, 일자별 근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별 근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태에 대한 기준을 등록을 하고요.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근무 시간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근무조별로 근무 형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 형태를 개인한테 적용한 다음에 자료 생성을 이용해서 일별 근태 등록으로 대상자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별 근태 등록의 연차, 그 다음에 근태기 정보, 휴가, 초과 근무, 유연 근무 부분들이 전부 다 취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월 근태 집계로 집계를 하고 급여에다 반영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일별 근태 등록이라는 메뉴고요. 사원별, 일자별 근태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정보와 하단에 그 출퇴근 정보를 이용한 시간 집계되는 부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대사후 서비스입니다. 대사후 서비스는 사용자가 각각의 정보를 변경되었을 때 정보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신청과 조회라는 두 가지가 나눠지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신청하는 인사정보 수정,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칙인수 영수증, 근태 신청, 복리후생 신청, 출장 신청, 교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사항에서는 급여 명세서, 승인 내역 조회, 그 다음에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용 관리입니다. 채용 관리는 모집 공고 등록을 하고 각 부서에서 채용 요청서를 신청하시면 신청한 요청서를 기준으로 채용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받은 입사 지원서를 ERP에다 연동을 해서 입사 지원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서류 전형 기준을 등록을 하고 평가 항목을 설정합니다. 서류 전형과 평가 항목에 따른 입사 지원서와 비교를 해서 서류 전형 결과를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자 면접조를 편성을 하고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면접에서 합격되신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나서 최종 합격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최종 합격 처리를 할 수 있고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사원정보에다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 관리에 대한 화면입니다. 모집 공고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도별 모집 공고를 등록을 하고 모집 부분 전형별 단기 일정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 요청서로 모집 공고를 반영하고 모집 공고 내역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은 채용 합격자 처리입니다. 모집 공고, 모집 부분별 합격자를 관리하는 메뉴고요. 지원자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일괄적으로 합격 여부와 입사 포기 여부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시 사원 등록에다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입니다. 자, 인재 육성은 직무 체계를 등록을 하고 각 직무 이력을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무 기술서를 등록을 하는데 직무 기술서에는 주요 업무 내용 및 활동, 필요 요건, 필요 교육, 직무 경험, 이동 가능 직무를 등록을 합니다. 자, 직무 기술서 등록 화면입니다. 자, 기준 일자별로 직무를 등록을 하시고 우측에 직무별 레벨 및 기술서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요건, 역량 구분, 필요 교육, 이동 가능 직무 등을 기준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육관리입니다. 교육과정을 등록을 하고 그 교육과정을 개설을 다시 한 번 더 등록을 합니다. 자, 개설을 해야만 사용자들한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보이는 거고요. 교육 신청은 사내 사회교육 신청, 교육 변경 취소 신청, 교육 결과 보고 신청, 교육 신청 내역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결제에 따라서 결제 승인이 되고 그 결제에 대한 결과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교육 평가 및 교육 이수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교육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회계적으로 전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교육 과정 개설 등록의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고 오른쪽에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교육 대상자라든지 교육비, 강사, 평가 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수강 신청, 사회 위탁 교육 신청, 교육 결과 보고 신청, 수강 비용 신청 등을 선택해서 각각 도움창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력개발 핵심 인재 관리입니다. 경력개발 기준을 등록하고 경력개발 대상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 대상자에 따라서 경력개발 계획 신청을 하고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및 멘토링 기능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 끝나면 핵심 인재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성과라든지 급여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관리입니다. 자, 급여 관리는 먼저 급여 기초 관리를 이용을 해서 급여 기준 등록, 책정임금, 호봉 등록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지급과 공제 항목을 각각 설정을 하고 항목별로 지급률이라든지 금액, 과세, 비과세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계산식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 일용직 급여 계산, 소급 계산에다 자동으로 계산식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세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급여 계산 메뉴에서 책정 임금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원 리스트가 조회가 되고 오른쪽에 이 사원에 대한 계약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은 계산식 등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상단의 고유 형태의 사항 구분, 급여 구분 연월에 따라서 지급 공제 항목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계산식 등록에서 각 항목의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계산 메뉴입니다. 급여 계산 메뉴는 사원 선정 버튼으로 이번 달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 버튼으로 계산식 등록에서 등록한 계산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보험 관리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기준을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취득신고,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상실신고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급여에 대한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사회보험 변동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취득신고, 상실신고, 변동신고를 모두 신고 내역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총액 신고를 할 때는 급여 계산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소득총액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를 한 걸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계산해서 급여의 기준 정보에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일괄 등록이라는 화면입니다.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각각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른쪽에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EDI 파일 생성을 하시면 신고할 수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사회보험 정산 메뉴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정산금액 계산을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 반영을 누르면 사안 등록에 정보가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관리입니다. 퇴직 기준 등록에서 평균임금 계산식과 퇴직금 계산식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과 사안 등록에 퇴직일자 입력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 기준 등록에서 설정한 퇴직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전환금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추계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관리라고 해서 퇴직금 DC형, DB형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퇴직연금관리입니다. 퇴직연금 정보 등록에서 사원들에 따른 퇴직 정보를 등록을 하고 퇴직연금 납입세 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퇴직금 관리 화면을 보시면 사원 선정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버튼을 이용해서 퇴직금이 계산되는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메뉴입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납입세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표 관리입니다.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그 다음 세무 연말예산 관리에서 사업기타 이자 배당의 정보를 계정 유형 설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지급 공지 항목에 대한 회계 계정을 매핑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표 집계를 하면 급여에 대한 부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회계에 있는 전표 관리 쪽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전표를 쓰느냐, 결의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의서로 처리가 되거나 전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계정 유형 등록이라는 메뉴고요. 상단에 보시면 소득 구분, 급여와 계정 유형에 따라서 하단에 지급 공지 항목별로 각각의 회계 계정을 매핑을 합니다. 자, 매핑한 정보를 기준으로 전표 집계를 하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전표 처리를 하면 이때 회계 쪽으로 전표가 발생이 됩니다. 출장 관리입니다. 자, 출장은 기준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운임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하는 거고요. 국내 출장, 해외 출장을 신청해서 전자결제를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근태 쪽으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신청을 한 다음에 출장이 변경됐으면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신청을 한 다음에 출장 명령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거고 출장이 갔다 오시면 출장 완료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 외에도 시내 출장이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장도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신청 후 결제를 맡은 다음에 출장비 정산을 이용해서 국내 국외 시외에 대한 출장비를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장 기준 등록 관리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항목별 탭별로 기준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장 신청 관리라고 해서 출장 신청, 출장 변경 신청, 그 다음 출장 복명서 작성 등을 각각의 버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 결과 관리입니다. 출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한 출장을 결과를 등록을 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부분이고요. 이거는 메뉴 딴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동 스케줄 기능입니다. 인사 발령이라든지 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한 생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인사 발령은 오는 날짜보다 이후의 날짜에 발령 일자를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날짜가 되면 발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월차 등록은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를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1년 미만자 연차를 발생할 때 월 발생, 일 발생, 연 발생에 따라서 설정에 따른 자동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컬럼 추가입니다. 자, 기존 이 ERP IU에서는 컬럼 추가가 한정돼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ERP10에서는 컬럼을 유동적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컬럼을 어떤 탭에다가 인사 기본 정보에다 할지 급여 기초에다 할지 이런 부분들도 설정에 따라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 발령 일할 계산입니다. ERP IU는 한 달에 한 조직에 대한 내가 부서가 중간에 발령 났더라도 하나의 최종 부서에 대한 기준만 집계가 가능했지만 ERP10에서는
발령에 따른 각각의 기간의 근태를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집계에 따라서 급여 계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과표 조정입니다. ERPI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급여 계산을 한 이후에 화면단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ERP10에서는 통상임금과 과표 조정을 등록을 해놓고 급여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인사기록부 출력입니다. 인사기록부는 기존에는 고정되어 있는 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와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ERP10에서는 인사정보, 교육, 가족사항, 출장, 프로젝트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물만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DC형입니다. ERP-IU는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ERP-10은 DC형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납입세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비정형 자료 검색입니다. 비정형 자료 검색은 ERP-IU에서는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별도로 차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ERP-10에서는 인사관리에 있는 모듈 전체의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저희 ERP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그 인사 쪽 모듈을 계속 구축하시면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ERP10만의 딱 특장점 이게 있습니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RP-IU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인재 육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계약 관리, 그다음 평가 관리라는 부분들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패키지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고객님들께서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웨비나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웨비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듈에 포커싱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인 RPA와 ERP10의 회계, 인사 모듈에 대해서 사실 비교적 구체적인 기능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웨비나의 발표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의 공통된 키워드는 사용자를 배려한 자동화였다고 보여집니다. ERP10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ERP의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